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0월 18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녹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됐네요. 지금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그런 기운을 느낄 수가 있죠. 며칠 전에는 반팔을 입고 한번 밖에 나갔었는데 좀 싸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벌써 10월이고요. 10월도 중순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남은 다른 이제 10월 절반 그리고 11월, 12월 이렇게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2020년이 지나가고요. 또 2021년 내년이 오고 2022년 또 금방 오겠죠. 어쨌든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으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업무를 본다든지 하더라도 하루 종일 그 어떤 일에 집중을 하고 있기가 사실 좀 힘들죠. 그런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오후에 3시 45분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을 하고요. 장이 끝나면 또 내일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분석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을 하고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초에 사실 3월까지 시장이 폭락했을 때 손실을 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장이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은 시장이 폭락했을 때 결국은 참지 못하고 던져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통은 그래요. 계속해서 손절을 안 하고 끌고 가다가 결국은 최저점에서 던지고 또 반등이 나올 때 후회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기준 없이 대응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종목을 손절할 때는 이게 엄청난 손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나 어떤 주식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V자 반등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대를 갖고 계속 가지고 가다가 결국 이제 심리적으로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에 던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없이 시장에 임한다고 하면은 역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늘 보여드리고 있죠. 2019년 수익률이고요. 2020년이 좀 더 났습니다. 9월에 30%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9월도 좀 아쉬운 달이었어요. 사실 좀 크게 먹으려고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10월은 어쨌든 수익이 조금씩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은 9월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점검.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둘 다 보시면은 이번 주에는 하락했죠. 양시장이 모두 하락했어요. 코스닥이 조금 더 약했어요. 장중의 흐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3%까지 하기도 했었는데요. 코스피는 조금 더 나았죠. 코스피가 좀 더 버티는 흐름. 다만 이제 금요일에는 코스피도 별로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코스닥이 좀 더 약하긴 했습니다만은 코스피도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장막판으로 가면서 금요일에 이제 좀 반등해주면서 저점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기록했을 가능성이 생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제 상황을 봐야겠죠. 역시 한국 시장의 최근의 흐름이 약하다. 그건 뭐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하락의 원인을 보면은 수급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이 좋지 못했어요. 자, 이번 주에는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줬었고요. 자, 다만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해주지 않는 모습.
그리고 개인들이 결국은 수목금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가 상승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 수급적으로 개인만 매수하는 시장에서 지수가 하락하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의 흐름 자체가 좀 비정상이었었죠. 3월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사실 뭐 이 정도 부분까지는 정상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것도 좀 과도했었죠. 더 좁게 보면 이 정도 되겠죠. 예, 이 정도 뭐 1800선 정도까지 어느 정도 좀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후의 흐름은 좀 과도했어요. 결국은 이제 1900을 넘어가고 2000을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요. 약간 이건 상황이 맞지 않다. 개인들만 계속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을 했었죠. 역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결국은 미국 시장 아니었습니까? 미국 시장이 그동안 계속 상승을 해주면서 한국 시장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시장이 하락했던 게, 자세히 보면은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이 약했어요. 자, 미국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었죠. 다만 미국이 이제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반등이 나왔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S&P 500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약해요. 지금 나스닥이 제일 약한데 한국 시장이 나스닥의 흐름과 거의 지금 가장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낙폭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스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거부터 나스닥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면들이 있죠. 기술주들이 움직이면은 어떤 그 같이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추종하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추종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그 시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나스닥 쪽이 단기적으로 약하죠. 나스닥이 최근에 약했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이렇게 굉장히 강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아주 그 생각보다 강하지 못한 거죠. 뭐냐면은 액면 분할하고 나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죠. 자, 액면 분할한 가격 보실까요? 지금 뭐 테슬라도 아래죠. 애플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족시켜지지 못하는 것이죠. 기대를.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미 그 이전에 액면 분할 기대감 이런 것들로 상승이 이미 많이 나왔었죠.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제대로 한번 가려면 또 조정을 받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어떤 그 조정세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이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버티고 있는 흐름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이 상당히 강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이 더 갔다고 하면 한국도 더 갔겠죠. 그런데 미국이 이번 주에는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한국도 조정을 받는 흐름이고요. 한국은 자체적인 흐름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그 한국의 어떤 흐름만 놓고 움직인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박스권 정도의 흐름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미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흐름도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은 지난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었고 또 1일 시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박스권이 어떤 그 최선의 흐름 정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과매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과매도가 나온다거나 이런 흐름은 그 미국 시장의 영향이 그럴 흐름이고요. 길게 보면은 역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여기서 그냥 빠질 것인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월 13일 고점 찍었고요. 그리고 자, 이날이죠. 바로 9월 16일에 고점 다시 찍었고, 최근에 자, 이번 주 화요일에 고점을 또 찍었습니다. 재밌는 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점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자, 이게 보면은 역시 수렴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쐐기형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차트를 보면은 지금 어떤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은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특별하게 미국 시장이 정말 강하게 간다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은 역시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저점이 계속 낮아진다 그랬을 때는 정말 위험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어떤 차트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 시장을 움직이는 게 미국 시장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어떤 이 박스권 정도의 흐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하락하더라도 뭐 이 정도,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까지 또 크게 빠지는 흐름보다는 좀 버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뭐 저점을 깨고 정말 계속 내려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 따라가겠죠. 그런데 그 정도 흐름만 아니라고 하면은 역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아직 강해요. 역사상 최고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흐름은 강하다. 다만 한국은 미국보다 조금 더 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은 아직은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결정한다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한국도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월까지는 좀 그럭저럭 버티다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10월에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본다면은 10월 마지막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10월 말 정도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전까지는 뭐 그렇게 아주 큰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사실 어떤 수치적인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국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역시 그동안 뭐 장기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수급이 좋지 못해요. 수급이 좋지 못하다는 건 어떤 시장이 좋지 못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개인들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처음 시작했던 게 지금 이제 최근에 날짜를 본다고 하면은 2019년 7월 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구간에서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면서 끌어올렸지만 결국은 한번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은 이 수급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급락세가 더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7월 말 이후에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거의 뭐 1년 반이 안 됐죠. 그런데 34조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34조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추세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던진다는 것이죠. 한국 시장이 반등을 하든 말든 올해 3월 이후에 반등할 때도 계속 던졌고요. 그리고 또 뭐 위에서 내려갈 때도 던지고 역시 계속해서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시장의 장기적인 흐름 자체를 그만큼 좋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이 계속 버티면서 한국도 그나마 버티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동안 이제 뭐 어떤 그 지금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쪽에서도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별로 원하지를 않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죠. 지금 흐름을 보면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지율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뭐 그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둘 다 조금 그 미국 국민들의 어떤 그 기준에 맞지는 않죠. 뭐 성추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선거라는 게 그래요. 그 어떨 때는 누가 더 훨씬 잘하느냐 이걸 가지고 뽑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둘 중에 누가 좀 더 덜 못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뽑기도 하는데요. 지금 미국이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 생각이 들고요. 뭐 한국도 2022년에 대선이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또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갈지가 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한 나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면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 경제적인 측면, 국민들이 살아가는 측면들을 잘 그 이끌고 가져야 되는데 잘 선택을 또 미국 같은 경우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바이든이 유력하다고 봤을 때 바이든이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진다 그렇게 보기엔 또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역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바이든 역시도 주식시장이 붕괴돼 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물론 바이든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이 무너지는 걸 오히려 방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집권 중반 이후부터 다시 또 시장이 좋은 흐름이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사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주구장창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을 그냥 끌고 가는 그런 흐름. 그리고 또 트럼프는 올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죠. 흑인 관련해서 역시 여러 가지 그런 발언들이나 행동들 그리고 또 코로나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난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었습니까? 마스크도 쓰지 않고 돌아다니고 역시 참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봤을 때 앞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대통령이 선출하는 대통령이라면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재밌는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그거예요. 방향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대선을 앞두고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시적인 흐름 정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추세적인 건 아직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제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코로나죠. 코로나. 유럽에서 계속해서 어떤 그 봉쇄 가능성까지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확산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3월 같은 발작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하락에도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이미 좀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다고 해도 뭐 박스권 정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파생 같은 경우에는 하방 공략을 해야 될 시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쭉 빠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저점 부분에 온다고 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상방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2300이 다시 깨진다 그랬을 때는 그때는 좀 조심하자는 거죠. 계속 밀릴 수도 있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장중에 뭐 물론 거기서 매수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밀린다 그랬을 때는 빨리빨리 손절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오늘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지수가 가장 중요해요. 지수가 그래도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정도가 돼야지
파생이라든지 또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하게 대응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안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2300선을 좀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뭐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300을 깨지더라도 좀 근처에 오더라도 곧바로 반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금요일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반등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금요일에 그렇게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때는 굉장히 좀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2300선 주목하자고 말씀드렸었죠. 자,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약간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상은 그렇고요. 어쨌든 좀 더 빠지더라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반등을 할 것이다. 뭐 월요일에 좀 더 빠지든지 화요일에 더 빠지든지 할 수도 있지만은 반등 시도가 나올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 시장 점검 그리고 다음주 시장에 대한 예상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은 특징주 리뷰입니다. 자, 특징주 이번 주에도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창솔루션입니다. 대창솔루션 이 종목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흐름이 좋았어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좋았었기 때문에 좀 조정받으면 한번 관심 가져보자. 동전주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들어갈 그럴 종목은 아니지만 개별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이 종목은 진단키트 관련주로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이죠.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리고 기간도 충분히 받았는데 뭐 121선만 이탈해 준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좀 볼만해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그래요. 사실 쭉 빠지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번쯤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주 대응 전략입니다. 일단 파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장중의 단타가 기본이고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지 않습니까? 2400개 왔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 공략을 해볼 때다. 이번 주에는 뭐 일봉상으로 충분히 하방 공략에서 밀리면 가지고 갈 만하다고 했는데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더 밀린다고 하면 2300 근처까지 간다고 하면은 또 상방 쪽을 공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양방향 단타가 가능하고요. 뭐 과매수나 과매도 나오면 반대쪽으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요. 편안한 건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반등했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하방 공략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방 쪽이 좀 편해요. 여러 가지 흐름 자체가 불안한 흐름이기 때문에 하방 쪽이 좀 더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물은 역시 그리고 이제 테마주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그동안 이제 코로나하고 뉴딜 관련주를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단기는 조금 더 뉴딜 관련주가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심하게 빠졌다, 너무 심하게 빠졌는데 괜찮은 종목이었는데 움직임이 그랬던 종목은 역시 그 매수를 해볼 만한 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뉴딜 관련주들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뉴딜 관련주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인도 최근에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윤석열 테마라든지 이재명 테마, 또 뭐 이낙연 테마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지수가 버텨야 돼요. 이 대선 테마주들은 그래야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재명 테마는 지난주에 금요일이었었죠. 이재명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었죠. 파기환송심에서. 그랬는데 오히려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조정받으면 좋습니다. 한번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뭐 족쇄가 풀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역시 이제 날개를 달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칠 게 없다는 것이죠.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테마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뭐 중기나 단기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들은 뉴딜 관련주기도 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단기나 중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는 일단 뉴딜 관련주들이 훨씬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KT 서브마린. 자, 이제는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난주가 여기였는데 조정받으면 좀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좀 빠졌다가 결국은 이제 급등 나오면서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던 관심 종목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더 좀 관심을 가졌다면 괜찮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두 종목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SK D&D입니다. 이 종목은 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빠져주면 좋은데요. 횡보만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우기술. 자, 이 종목은 확실하게 빠졌죠.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뭐 더 빠지지 않는 좀 횡보해주면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두 종목, 관심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뉴딜 관련주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피 결국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거 미국 시장. 그래서 지수를 우선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종목은 그 다음이다. 지수가 버텨야 테마주들도 움직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10월 18일 일요일 봉수선생의 핵심 종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